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장 끝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못했는데 삼성전자는 2%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정말 너무 강합니다. 사실상 이 정도 했으면 최소한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가는 것도 일반적인 그 시세 흐름에서는 당연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정말 그 최소한의 매물 소화 정도, 그 정도도 사실 다 받고 가는 거라고는 안 보입니다. 근데 다른 종목군들 보잖아요. 하이닉스, 그쵸? 삼성전자보다는 각도가 약간 조금 부족해 보여요. 물론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 구간들을 보면 하이닉스가 단기간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지금 반도체 쪽, AI 반도체 플러스 메모리 반도체 쪽을 이끌고 가는 건 삼성전자가 맞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관련주들 제가 무조건 하라 그랬죠. 그게 뭡니까?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 그리고 ISC, 그리고 SFA 반도체, 뭐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지금 삼성전자가 너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움직임 보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수가 더 많아집니다. 근데 제가 관련주들을 할 때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가 먼저 가격대를 딱 단단하게 받쳐지고 있어. 근데 이럴 때 같이 신고가를 치고 상승 기간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관련주들을 매매할 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이 있죠. 안 간 것들, 안 올라가는 거.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반도체 중에서 이게 싸 보이네. 이런 것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쪽은 안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수급이 그쪽으로 몰려야 되는데 시세가 아직 나오지 않은 종목군들.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시세가 아직 안 나온 종목군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그리고 돈은 어떤 것보다 더 빠릅니다. 돈의 속도가 가장 빨라요. 자,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 저는 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수급을 꼭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수급은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수급은 후행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보통 수급을 볼 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 기관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매수하든 외국인이 매수하든 기관이 매수하든 일반적으로, 그쵸?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 매수할 때 올라갑니다. 근데 외국인은 내려갈 때 사지 않아요. 내려갈 때 막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외국인들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수폭을 늘린다. 즉, 가격 확인이 먼저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시세가 그 모든 것들을 압도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이 계속 매수세를 늘리고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 기준에서 개인들이 매수하니까 빠져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수급보다 더 중요한 거 모멘텀입니다. 보세요. D램 가격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월 달에 뭔가 이렇게 보니까 각도상 상승하는 게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가격대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작년 9월 달 25년 9월 달입니다. 이때 10만 포인트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얼마예요? 60만 포인트. 6배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주춤하는 매물 소화를 받고 있는 정도다?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달이 됐을 때는 평균 가격, D램에 대한 평균 가격이 요 구간에 있다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1월 달 실적 발표했을 때 엄청 좋게 나왔죠. 이 실적 관련돼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건데 1월 달에 실적이 나왔을 때 되게 좋게 나왔지만 성장을 했느냐? 하기는 했지만 연간 성장폭이 나오지는 않았다. 근데 26년도에는 연간 성장폭이 나올 거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그렇게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한데? 라고 얘기를 했었던 그때 당시에 D램 가격이 10월, 10일, 12월입니다. 어때요? 평균 가격. 요 정도 나오겠죠? 이때보다 지금 2배가 늘어났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봐서 삼성전자의 실적은 2배 이상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선반영되고 있다. 무엇으로? 가격으로. 이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하면서 보유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자꾸 시장도 좋다 못다 하니까 하나의 몰빵하기는 그렇고 시장에서 뭐 다른 종목군들이 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되게 조금 지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조건 주도주를 하라고 했는데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게 이것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실전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최근에 원전도 좋아요. 근데 원전이 가는 이유도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강한 건 AI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됐고 거기서 수요는 늘어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서 발생한 상황이에요. 결과는 어때요? 삼성전자 폭등. 그러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원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겠죠? 결과는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신고가 구간을 만들어가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 이쪽 구간입니다.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계속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대장주를 보유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사고 팔고 하지 않으면서 보유해 가되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제주반도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20%대 계속 수익이죠. 근데 언제 매매했어요? 공통점 찾으세요. 신고가 구간에. 제주반도체 말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때요? 신고가 구간의 매매 구간을 계속 잡았고 2월 2일 날 13%, 1월 30일 날 17.9%, 그리고 1월 9일 날 36%, 그리고 여기서 보면 11월 4일 날 54%. 삼성전자를 이렇게 치고받고 하지 말고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가되 분산 투자를 하지만 집중 투자를 한다. 분산 투자를 하는 건 종목을 나누라는 거고 종목을 나누는데 지금 반도체가 제일 강한데 반도체 말고 다른 거 할 거? 주도주 안에서 하라 그랬죠. 그럼 반도체 파생 뭐예요? 관련주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전이나 이런 것들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반도체에서도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매매를 했을 때 수익 구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원전에 대한 파생, 현대건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매매 구간, 그리고 수익을 43%의 수익을 1월 21일 날 냈는데도 불구하고 2월 3일 날 10만 6천 원에 다시 샀는데 지금 13만 7천 원입니다. 30% 넘나드는 수익 구간에서 또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기술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계속 커지죠. 근데 이것조차도 한전기술은 뭡니까 이거? 원전이잖아요. 결과는 45% 수익 구간. 수익은 신고가 구간 올라가는 종목군에서 계속 터진다. 실전에서도 매매를 하는 게 싸게 살라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비싼 종목을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을 꾸준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보면 어때요? 삼성전자. 매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실전에서 보여드린 거고 어떤 특정한 이슈 지금 미국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휘청휘청거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요. 미국 시장이 지금 주춤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는 강합니다. 그러면 이격이 벌어지는 만큼 벌어지겠죠. 제가 지금 모멘텀이 이렇다 저렇다에 대한 얘기는 디램 가격과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만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다른 뭐 어떤 호재 HBM이나 이런 것들 얘기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가격을 보면 모든 걸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삼성전자 이렇게 강하면 최소한 매물 소화 과정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미국 시장도 AI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조정 구간이 들어오는 거지 뭔가 AI에 대한 투자를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AI에 대한 투자를 안 했으면 삼성전자도 안 갑니다. 디램 가격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겠어요? 수요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6배 이상 올라간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 조정을 받을 때 삼성전자가 강하다? 그럼 미국 시장이 조정이 끝나는 기간이 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정이 끝나는 기간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시세는 훨씬 더 크게 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강한 이유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때문, 반도체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결과적으로 보면 AI죠. 이런 이유들 때문인데 지금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삼성전자가 강해요. 그럼 약간의 매물 소화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시장에 대한 조정이 끝났을 때 충분히 조정을 받은 미국 시장의 조정이 끝났을 때 얼마 안 남았다 그랬죠? 길어야 1, 2주입니다. 이게 끝났을 때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의 조정 구간을 거쳐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때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은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겠죠. 여기서 반대로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원전도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BHI, 현대건설 얼마나 좋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요. 어때요? 다 원전이거든요. 이렇게 가파르게 떴을 때 현대건설 같은 경우 오늘 7% 올랐습니다. BHI도 3% 올랐고 그 전 지난주에도 양봉 네 번째입니다. 현대건설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인데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이격을
좁혀야 되는 상황에 있었던 종목을 팔아서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옮겼을 때 어떻게 될까요? 수익이 훨씬 더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의 상황을 꾸준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삼성전자는 이래서 좋습니다. 저래서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라고요. 삼성전자 가니까 삼성전자만 그냥 붙들고 천년만년 가세요. 이게 맞습니까? 아니면 삼성전자는 보유하고 있으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시다. 근데 무조건 주도주 안에서 해야 되고 삼성전자가 강한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강한 겁니다. 이때 우리가 관련주들 안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게 훨씬 더 삼성전자를 보유하기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어떻게 매매하고 있고 수익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요. 최근에 현대차나 이런 것들 굉장히 강하죠. 결과 어떻습니까? 매수 5번 매수했습니다. 2월 달에만 분할 매수하라는 거죠. 결과는 계속 강세. 여전히 신고가. 삼성전자는 왜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신고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폭등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와 관련주들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매매하고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면 2월 23일 월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반도체 부분만 한번 보면 어때요? 코스피 0.6%대 상승에 마감되었지만 삼성전자 영향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과열권에 있지만 관련주들 변동성도 커졌지만 주도주는 변화가 없다. 시장 추세는 유지된다. 여기서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조정 구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이용해서 관련주들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보세요. 관련주만 사고팔고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대장,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절대 매도 금지. 그러면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인데 한미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매매 구간, 30%대 수익 구간. 여기서 보면 한미 반도체. 자, 정확하게 2월 2일 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타점 공유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군들,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서도 어때요? 수익 구간이 19%, 20%. 제주 반도체를 검색해보면 제주 반도체 어때요? 정확하게 장중에 실시간 타점을 함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가격만 봤다. 어떻게 가격을 봐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시장에 대한 내용과 함께 실시간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올라가는 부분들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현대차 보세요. 3% 상승 중 5%대까지 높여 잡아라. 결과는 뭡니까? 현대차. 이렇게 나온다. 올라가는 부분마다 매수관을 계속 잡고 있어요.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건 뭡니까? 로봇이에요. 현대차가 올라가는 게 뭐 지금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고 자동차로 인한 실적이 잘 나오거나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로봇 때문입니다. 아탈라스. 물론 여기서 뭐 노조와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미래 성장성이 좋아질 수 있다. 로봇이라는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길 수 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세가 나온 겁니다. 근데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매물 소환 과정 거치고 신고가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추가 수익 구간 그 부분에 대해서죠. 결과는 어때요? 수익 구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팔지 않았습니다. 근데 관련주들 보세요. 클로봇 어때요? 176% 수익 구간 어디? 신고가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클로봇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클로봇 정확하게 실시간 타점 공유를 해드렸고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로보티즈나 이런 것들 보면 어때요? 계속 매매 구간 잡고 있죠. 결과는 23% 밑에 내려보면 101%의 수익 구간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꾸준하게 내기 위해서 가격 보라고 했는데 가격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삼성전자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매물을 다 받아먹고 갑니다. 이 받아먹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익 구간을 내기 위해서는 무조건 비싸게 사야 됩니다. 그렇죠. 이 비싸게 어떻게 사야 되는지 주식은 절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세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시간을 정확히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싸게 사라는 거예요. 뭘 하고 가격 확인을 하고 오르는 것을 확인을 하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세가 나오는 부분들은 신고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신고가부터 매매를 해야 되고 신고가 구간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